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부지법 사태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한 청년이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었다가 그 안에서 자기가 왜 담을 뛰어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상범 의원과 민경욱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글이 저도 읽어봤는데 이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제 많이 고민한 흔적이 있고 아주 건강한 정신을 가진 청년이다. 이 정교조 선생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청년이 있는가 싶을 만큼 그 글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문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필요한 부분은 사족이 될 것 같지만 덧붙여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입니다. 자, 본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땅의 민주는 공화를 위협해 왔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공화를 민주가 뛰어넘어 버렸다. 공화를 뛰어넘는 민주는 없죠. 자유를 뛰어넘는 자유는 없습니다. 본인의 자유를 위해서 남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는 없죠. 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인격을 모독하는 자유도 없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죽일 자유도 없습니다. 이것이 공화주의란 틀 안에서만의 자유인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민주라고 해도 공화를 뛰어넘으면 안 되죠. 그런데 민주는 공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말을 지금 이 청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특정 정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는 사회에 선행하며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사회에 선행했다는 겁니다. 이 정치라는 것이 이 사회 구조라든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협력하고 조정하고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이고 정치질인데 소위 말하는. 그런데 사회에 선행하고 있다. 무엇이 정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 청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에 후행하며 가진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다수의 의사결정은 우리 사회를 이득 보는 집단과 손해보는 집단으로 갈라놓았고 그렇게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공화 이념이 민주적 권력에 의해 훼손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주가 아니죠. 전체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을 이 청년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반쪽짜리 민주공화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며 멸시해 왔습니다. 청년들한테는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죠. 저는 이 나라가 싫습니다. 그러나 저는 틀렸습니다. 민주적 권력 아래 용인되어 우리 사회에 공화를 위협한 수많은 정책과 입법이 사실은 반국가 세력의 이적 행위였습니다. 놀라운 관찰력이죠. 우리 사회는 민주적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엄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께 알리고자 한 진실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반쪽짜리도 아닌 가짜였습니다. 소수적인 것이 항상 소수가 아니듯 다수적인 것 또한 항상 다수는 아닙니다. 본디 왕따를 주도하는 세력은 소수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학창 시절을 생각을 해봐도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먼저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정권은 세무조사와 가진금을 빌미로 주요 보직 인사에 개입했습니다. 언론은 국민이 보낸 공정과 신뢰의 권위를 문화사상적 권력으로 치환하여 정보를 통제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그렇게 소수의 가해자는 온 사회를 침묵의 동조자로 만들며 국가를 병들게 했습니다. 세대 간 분열을 야기하고 개인에게 자주적 성취 대신 정책적 의존을 종용하고 특정 집단의 차별과 피해 의식을 주입해왔다. 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이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구성원은 눈부신 산업화와 자랑스러운 민주화 세대, 그리고 반도 역사상 최고 수준 교육을 받은 청년 세대입니다. 자신있게 말한 건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패단은 애국 국민들의 민주적 의사 결정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국가 시스템을 장악해온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를 마비시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주적인 요구라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없죠. 이게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 아닙니까? 이게 내 자유를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모독할 수 없고, 그런 이야기를 이 청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의 어떤 그 사고의 깊이가 정말이지 대단하다 싶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무조건적 권력 행사는 반드시 권위를 소진시킵니다. 마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관계처럼. 이 물리학 공부도 많이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가짜 뉴스와 정치 공정을 일삼는 레거시 미디어는 이제 권위를 잃었습니다. 유튜브와 SNS가 진실을 유통했고 대통령 지지율은 가반을 넘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 차이는 수십 배가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집회에 나가지만은 그 좌파 집회와 우파 집회, 탄핵 반대 집회와 탄핵 찬성 집회 비교해 보면 탄핵 반대 집회가 월등합니다. 그야말로 이 젊은 청년의 말대로 수십 배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안 나오고 잘 안 내보내죠. 탄핵 찬성 쪽에만 지금 초점을 맞춰서 방송하고 있는 게 매거시 언론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가짜 뉴스는 신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본인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지키고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거룩한 신념은 뒷전이었습니다.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 친구는 보니까, 이 젊은 청년은 보니까 문학도 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문학적인 표현이거든. 이건 정말 딱 꽂히잖아요, 이 말에. 애국자는 아니다. 기분 나빴다. 더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 아닙니까? 시를 써도 될 만한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가짜인 그들은 민주적 권위인양 행사하며 사회 구성원들을 기만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빼앗긴 주권을 스스로 복권하지 못하는 패배자로 규정했습니다. 누가? 저들이 반국가 세력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국가 찬탈 시도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민주주의 이전에 제 개인의 이성과 자유 의지를 모독했습니다. 모독당했다. 누가요? 민주당 좌파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 그래서 거리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참을 수 없이 기분 나빴습니다. 여기에서 참 기분 나빴다는 표현이 그야말로 이 친구는 시를 쓰든가 아니면 문학을 해도 성공할 친구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옳음을 주장하고자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자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다시 시민으로 거듭나고자 담벼락을 침범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반사회적 행동이자 위법 행위였습니다. 또한 체포 과정에서 시민과 경찰 사이 심한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행동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예상치 못했습니다. 혼란한 시국 대통령을 체포한 공권력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제게 어쩌면 위법 행위는 예정된 수순이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제 의심을 사상의 자유가 허락하는 선에서 추구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어진 처벌에 순응할 것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는다면 저는 순간에 치기로 많은 것을 잃겠습니다. 차라리 잃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얻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 뭡니까? 자유시민이죠. 자유시민으로서 반국가 세력의 굴레로부터 난 벗어나겠다. 이런 선언입니다. 이게 바로. 생각했고 행동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보다 행동을 숙고하고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준법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시민이 되는 순간이 대통령이 바라는 제2의 건국이겠습니다. 야, 참 대단합니다. 이 청년. 그때가 되면 저는 애국자가 될 것입니다. 소름이 쫙 온몸에 이런 걸 아닙니까? 정말 이 청년한테 오히려 제가 배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고맙고 뭐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청년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